또 일주일 만에 텃밭에 내려왔습니다. 요즘 확실히 여름이다 보니까 지금 완전히 텃밭이 일주일 만에 내려왔는데 거의 막 풀밭이 다 됐습니다. 그래서 작물들이 잘 안 보이고 그런 상태인데 이 한번 이 풀들을 또 제거를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. 여기 찰옥수수들은 이제 잘 자라고 있습니다. 그 일단 이 품종 자체가 작년에도 여기서 옥수수를 사긴 샀는데 옥수수가 이렇게 쑥쑥 이렇게 크게 자라는 옥수수는 아니더라고요. 그렇더니 올해도 보니까 이렇게 자라는 그 모양이 조금은 아직은 좀 어리고 키가 작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떤 뭐 종묘사나 이런 걸 선택하실 때 한번 보시고 이제 정말 뭐 모든 작물들을 다 좋은 품종을 가진 종묘사는 없거든요. 그래서 뭐 어떤 데는 토마토나 이제 뭐 다른 고추나 이런 것들은 좋고 또 이제 또 어디는 또 옥수수가 좋고 어디는 또 고구마가 좋고 이 종묘사마다 이제 좀 그 품종을 이제 받아오는 그런 것들을 모든 걸 다 좋은 걸 받아올 수 있는 그런 데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몇 년 이렇게 계속 해보면서 뭐 옥수수는 여기가 좋더라 또는 뭐 토마토나 이런 건 여기가 좋더라 그런 나름대로 기록 같은 걸 하시면서 요 그 종자들을 모종들을 이렇게 구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마늘이 이제 잘 크고 있네요. 근데 그 저번 주에는 이렇게 한 3등굴이 많지 않았었는데 또풀 같은 게 지금 이 사이사이에 많이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런 풀들을 제때 이제 제거해 두셔야 지금 한창은 이제 영양분이나 이런 것들이 뿌리로 이제 내려가는 중이기 때문에 요 사이에 있는 이런 풀들이 좀 치명적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막 강골로가 오고 뭐 이렇게 텃밭 같은데 오실 때마다 이런 풀들이 또 햇빛을 가리거나 또는 이제 영양분을 뺏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좀 빨리 이게 뜯어주고 관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저번 주에 제법 종들을 뽑아 갔었는데 오늘도 와 보니까 종이 또 올라온 게 좀 있네요. 이게 순서가 한꺼번에 다 똑같이 올라오지는 않기 때문에 또 이렇게 한번 뽑아가고 또 이제 다음에 왔을 때 올라오면 또 뽑고 이런 식으로 올라오는 족족 이렇게 좀 뽑아주는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이 쫑은 오늘 점심 때 한번 제가 고추장에다가 그 고춧가루하고 또 이제 참기름이라든지 설탕이라든지 이런 걸 넣어서 이 쫑을 살짝 데쳐서 한번 요리를 해 먹어 봤거든요. 저번에 이제 거의 뭐 한 다발 정도 이렇게 뽑아 갔었는데 이걸 뭐 한꺼번에 많이 하는 것보다 그때 이렇게 조금씩 나올 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무쳐 먹으면 뭐 좋다고 해서 그렇게 먹어봤는데 맛이 괜찮더라고요. 그래서 텃밭에서 나는 이런 쫑들은 또 이제 뭐 건강에도 뭐 다른 데보다 믿을만 하고 자기가 이제 뽑아 기른 거니까 좀 더 이제 믿을만 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
마늘을 이렇게 심으시면 또 그런 이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. 자기가 이렇게 길러서 또 마늘종 이런 게 나오면 또 이걸 반찬으로도 할 수 있고 하니까, 이게 좀 시간은 마늘이 다른 작물에 비해서 좀 텃밭에 오랫동안 이제 길러야 되는 거라서 좀 이렇게 텃밭 공간 활용하는 데는 좀 이게 그래서 좀 기르기가 좀 그렇긴 해도, 이렇게 뭐 때마다 이렇게 쫑을 조금씩 이렇게 떼 가시고 하면 또 이거 반찬도 할 수 있고 또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저번 주에 제가 낚시를 하러 갔다가 바닷물이 좀 있어서 여기 좀 뿌려줬더니, 일단 뭐 잎이 그렇게 가문 중에서도 많이 이렇게 뭐 시들지 않고 좀 괜찮은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여러분도 뭐 소금물이나 그런 바닷물 같은 거 있으시면 조금 요런데 그 마늘에 좀 주시면, 지금쯤 이렇게 물하고 희석을 좀 많이 해서 조금만 물 많은데 조금만 이렇게 넣어서 하시면 또 마늘들이 좀 더 건강하게 뿌리를 또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상추가 완전 폭풍 성장을 하네요. 그리고 여기 케일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잎이 너무 커졌습니다. 근데 케일에는 보니까 약간 요 잎에는 진딧물이 지금 붙은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 진딧물이 있으면 이런 방제를 이제 해줘야 되고, 케일에는 특별히 이런 진딧물 같은 게 잘 붙으니까 그때그때 이렇게 방제를 해주지 않으면 또 이제 못 먹게 되니까, 이런 거 보일 때마다 진딧물은 좀 제거를 하고 좀 멀리 이렇게 던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초기부터 이게 이 작물들의 진딧물이 좀 생기더니 케일에는 특별히 진딧물이 좀 많이 붙은 것 같네요. 고추도 이제 많이 컸는데 지금 해 주셔야 될 게 방아다리 밑에 이 격가지나 이런 걸 제거를 해 주셔야 되거든요. 근데 이 고추는 보니까 아직 방아다리가 요 위에 될 것 같은데, 하여튼 이런 격가지가 생기지 않도록 요 잎 사이에 나오는 걸 요 격가지라 하거든요. 이런 것들은 이제 제거를 해 주시고, 또 조금 지나면 여기서 이제 방아다리가 생길 것 같은데, 이 방아다리 사이에 있는 이 고추도 이게 제거를 해 주셔야 좀 더 나중에 크게 성장을 하거든요. 여기는 보니까 벌써 방아다리 사이에 고추가 너무 커져 버렸는데, 이거는 조금 더 다음 주 정도 해서 저 고추가 좀 더 크면은 따고 이제 좀 더 키워줘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제 방아다리 밑에나 요 사이에 있는 이런 고추들을 좀 제거를 해 주셔야 됩니다. 요 감자 사이에 이 고추들도 좀 이렇게 막 방아다리 사이에 고추가 달리고 해서 이런 것들을 다 제거를 해 줬습니다. 여기도 이제 제거를 해주고, 어떤 분들은 요 방아다리 밑에 잎들은 다 따시는데 지금 아직은 이 고추가 좀 잎을 다 따면 어린 것 같아서, 일단은 이제 그대로 밑에 잎들은 그대로 두고 이렇게 키울 예정입니다. 지금 감자가 보니까 약간 색깔이 약간은 노래지면서, 작년에도 이 감자가 약간 조생종처럼 오랫동안 자라지 못하고 중간에 이렇게 눕고 빨리 이제 없어지고
그래도 감자는 좀 생기고 그렇더라고요. 그런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보니까 조금 빨리 노랗게 바뀌면서 이제 쓰러지려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 되면 이 감자도 뭐 수확이 가능할 것 같네요. 산수유 열매들이 조금씩 이제 커가고 있습니다. 요 밑에도 보니까 이렇게 산수유 열매가 이제 몇 개 자라고 있네요. 요런데 사이에도 이제 파랗게 좀 안쪽에 열매들이 이제 맺혀 있습니다. 아마 요 여름 지나면서 점점 커지고 이제 올해는 이제 많지는 않지만 몇 개 산수유 열매도 먹을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. 쪽파는 보니까 이제 완전히 이렇게 들어눕고 잎도 이렇게 시들어 가고 있습니다. 요 밑에 보면 이제 알이 이제 아마 요 영양분을 이제 잎의 영양분을 받아서 아마 점점 굵어져 가고 있을 겁니다. 요거 계속 이렇게 뭐 둬도 되고, 일단 이 공간에 또 다른 것도 심는다고 한다면 이제 이걸 뽑아서 이제 양파망 같은 데 넣어서 이제 말려놨다가 가을에 이제 씨앗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. 지금은 또 다른 일을 또 해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쪽파는 다음 주 정도까지는 이렇게 두고 완전히 위에가 마를 때까지 놔놨다가 이제 일단은 이제 씨로 보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. 시금치가 거의 뭐 배추같이 막 크게 자라네요. 저번에 한번 잘라간 것도 아직 냉장고 속에 있어서 이걸 뭐 또 지금 가지고 가기는 좀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뒀다가 다음 주쯤에는 이거 뽑아서 같이 또 뭐 시금치 나물을 하든지 국을 끓이든지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옆에 저번에 대나무로 덮어 놓던 고구마들은 이제 좀 자리를 어느 정도는 잡은 것 같거든요. 아이고. 그늘지라고 조금 이렇게 덮어 놨었는데 이렇게 이제 생생하게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뉘어뒀기 때문에 얘들이 이제 뿌리를 내리고 하면 좀 더 이제 잘 클 수 있을 것 같고, 이 대나무를 덮어놔서 그런지 이쪽에는 풀은 아직 아기야 이제 막 뒤집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겠지만 아직은 불이 나지 않았는데 한 다음 주에는 또 비가 전혀 오지를 않는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 물 좀 주고 다음 주쯤에는 이제 요 부분을 이제 멀칭을 검은 비닐로 멀칭을 하도록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. 고구마들도 다 이제 보니까 죽지 않고 비가 많이 안 와서 이제 다 말라 죽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다 이제 뿌리를 잘 내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송이에 이렇게 달려 있는 이게 포도송이라고 하더라고요. 이게 머루포도인데 올해는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이제 송이가 달리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줄기가 좀 많이 나가면 한 18개나 9개 정도에서 끝에 적심을 좀 해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. 이 줄기로 가는 영양분이 여기 이제 머루포도로 빠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적심을 해야 한다고 하던데, 또 그게 또 전문 농가와 또 텃밭 농들은 또 조금씩은 다르다고 하더라고요. 텃밭 농들은 아예 적심을 안 하고 뭐 여기 공간적인 거는 넓으니까 그냥 또 키워도 된다는 또 의견도 있던데, 일단은 송이들이 이렇게 좀 늦지만 하우스나 이런 데보다는 늦지만 이렇게 하나씩 줄기에 이렇게 달린 것 같습니다. 제가 뭐 이게 텃밭이다 보니까
이게 전문 농가들처럼 이걸 좀 모양도 멋있게 해야 되는데, 일단 여기 그냥 대나무 따라서 올라가면서 일단은 클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, 그 열매보다는 사실은 좀 더 이제 이 중앙 줄기가 튼튼해지는 게 좀 더 크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하고,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3년 4년째까지 이제 열매를 달지 않는다고 하던데, 저희는 일단은 열매가 달렸으니까 있는 대로 한번 키워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옆에 머루포도도 또 3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열매가 하나씩 줄기에 저렇게 달렸네요. 올해는 또 무르포도도 먹어볼 수 있을지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아마 이 포도가 달리면 이게 가지를 지탱해 줘야 될 것 같은데, 유인을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하고 양쪽으로 이렇게 좀 가지도 좀 지탱을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. 저희 그 샤인머스켓은 아직까지는 이제 열매는 달려 있지 않는 것 같네요. 제가 저번에 여기를 좀 묶어준 것 같은데 좀 이렇게 가지가 좀 풀린 것 같습니다. 이거는 한번 지지가 될 수 있도록 묶어줘야 할 것 같네요. 일단 샤인머스켓도 이제 잘 자라고 있는데, 샤인머스켓은 다른 포도에 비해서는 좀 습기 같은 게 좀 약하다고 해서, 저는 전에 여기 밑에 아이스박스에다가 이렇게 해서 좀 약간 높게 해서 물이 잘 빠지도록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.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이제 포도가 점점 커지고 있어서 요 아이스박스 밑부분을 좀 자르고, 좀 이게 뿌리가 깊이 들어가진 않지만 아래로 뻗는 뿌리는 좀 땅에 박힐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간격이 조금은 좁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당겨보고, 만약에 이 뿌리가 완전히 밑에까지 안 들어갔다면 좀 밑에를 좀 뚫어주고 간격을 맞춰줘야 할 것 같습니다. 일단 2년째이기 때문에 아직은 열매가 맺지 않는 것 같고, 내년이나 후내년쯤 되면은 아마 이 샤인머스켓도 좀 열매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. 홍로인데 지금 제가 열매 적과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아서 그런지 사실 보면 열매 개수가 너무 좀 많긴 많은 것 같습니다. 사실 요거는 이제 제일 좀 튼튼한 걸로 해서 좀 적과를 해줘야 될 것 같은데, 열매가 이리 많다 보면 나중에 이제 이게 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이제 요것도 뭐 요 가지는 한 2개 정도면 충분히 될 것 같은데, 그리고 여기도 또 중간에 너무 열매가 많은 것 같거든요. 한 가지에 너무 열매가 많은 것 같아서 나중에 이제 골라서 이런 중간에 있는 이런 것들은 열매를 이제 따주는 게 맞는 것 같고, 또 너무 작다든지 작은 열매들은 따고 좀 적절하게 이게 좀 열매를 좀 적과를 해줘야 할 것 같거든요. 안 그러면 이게 너무 많다 보면 이제 일단은 이렇게 두고 한 가지에 너무 많이 맺지 않도록 조금은 조절을 해 주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
제가 이 열매 속는 법을 잘 몰라서 사실은 이걸 잘 배우고 해야 될 텐데 그냥 일단 요 가지에 한 개 내지 두 개만 이렇게 단다는 거는 좀 알고 있었는데 조금은 적과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. 이 가지 같은 경우도 보면 너무 많이 달렸습니다. 그래서 텃밭에서는 뭐 많이 달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이 나무가 자라는 게 더 급선무니까 이런 데는 또 너무 많잖아요. 이거 있는 것 중에서 그 모양이 제일 좋은 걸 또 남기라고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 것 같던데 제가 이제 이게 모양이 어떤 게 더 좋은 건지 또 잘 몰라서 일단은 좀 개수가 너무 많다 싶으면 이렇게 줄여서 조금은 개수를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가지는 이거 하나밖에 없어서 일단 이거 남겨야 될 것 같네요. 이 가지에도 지금 사과가 그래서 그 올해는 벌이 수정을 잘 못해서 그 사과가 많이 부족할 거라고 들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래도 수정이 어느 정도 많이 된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적당하게 개수가 너무 많아서 이제 뭐 힘들지 않도록 개수 조절을 좀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. 이 나무는 상당히 올해 그 사과가 많이 달렸네요. 다른 나무에 비해서 사과가 정말 무성하게 많이 달렸고 옆에 나무 같은 경우는 그래도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. 여기 보니까 끝에 한 몇 개 이렇게 달려 있고 여기는 이제 한 두 개 달려 있는데 이거는 그대로 두어도 이제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또 사과가 이렇게 달려 있으면 가지가 이렇게 뭐 다른 걸 이렇게 묶지 않아도 무게 때문에 알아서 이렇게 처지는 그런 효과도 있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사과가 있으면 이렇게 달게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어떤 이 가지를 좀 더 이제 처지게 하는 그런 요소가 되니까 적당하게 이제 사과를 달고 있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. 위쪽으로 아마 이게 달린 것들은 좀 적당하지 않다고 들었는데 끝에 다는 게 좋다고 하긴 하던데 이게 끝에 있는 게 오히려 좀 작은 모양인 것 같아서 이 가지는 근데 하나도 안 달렸네요. 여기 달렸으면 또 좀 무게도 처지고 좋을 텐데 일단 여긴 두 개가 있고 처질 수 있게 이렇게 되니까 몇 개는 이렇게 위로 가 있지만 달아 놓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. 우리 호도나무도 이제 그 3년째인데 제법 튼튼하게 잘 키가 많이 커 가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우리 터줏대감 같이 호도나무가 제일 먼저 이렇게 저희 밭에 들어왔는데 뭐 이렇게 잘 자라고 있으니까 좋은 것 같고 호도는 거의 한 10년은 커야 한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도 거의 이제 밭에
어떤 자리를 잡은 것 같아서 좋습니다. 매실이 많이 커졌네요. 작년에는 이제 한두 개 있다 보니까 이 매실이 아주 크게 뭐 복숭아 같이 그렇게 크던데, 올해는 이제 많이 이렇게 맺히다 보니까 크기는 작년에 비해서는 이제 그만큼 크지는 않는 것 같고, 그래도 매실은 좀 양이 많이 달리는 게 좋거든요. 이게 뭐 완전 익을 때까지 두는 게 아니라서 어느 정도 익고 나면은 이제 이걸 따서 매실 그 액을 낸다든지 할 수 있으니까, 일단 올해는 그래도 뭐 이걸 액을 낼 정도는 아니고 어느 정도 시기 딸 정도가 되면은 빨리 따서 나무가 좀 더 크게 또 자랄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. 무화과는 이제 땅내를 잘 맡아서 크고 있네요. 이게 바람에 좀 많이 흔들릴 것 같아서 나중에 지주대를 좀 잡아줘야 할 것 같습니다. 그 밑에는 전에 그 들깨를 이제 그냥 배 가지고 뒀었는데, 들깨 이제 어린 그런 씨앗이 발화를 했는지 어린 들깨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. 그래서 들깨는 이제 따로 심을 필요는 없으시고, 매년 이게 또 이 자리에서 커서 잎을 적당히 이제 뭐 크는 대로 따 드시고, 또 이제 꽃이 필 때까지 뒀다가 꽃이 피면은 이제 배에서 이렇게 밭둑이나 이제 들깨가 나도 괜찮은 부분에 이렇게 두시면 계속 뭐 텃밭 뭐 계속 있는 동안은 계속 이렇게 들깨를 드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많이 가물어서 걱정을 했는데 그 복수박이 이제 뭐 죽지 않고 또 잘 자라고 있는 것 같네요. 물을 좀 줘야 할 것 같습니다. 나 다음 주에도 이제 비 온다는 이야기가 없어서 얘들한테 좀 물을 줘서 잘 클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 같네요. 여름에 풀들은 정말 빨리 자라는 것 같습니다. 물론 여기 들깨도 있긴 있는데, 들깨도 저희 밭에서는 마치 잡초처럼 막 그렇게 크거든요. 여기는 이제 오이 이제 2개인데, 뭐 이제 땅내를 맞고 잘 자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좀 더 크면은 여기 이제 유인줄로 해서 이제 위로 올려주면 많이 맺힐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전년초도 완전히 이제는 이제 일어섰고, 이제 보니까 저기 새끼 그 전년초들이 많이 또 생겼습니다. 전년초도 그냥 심어만 두면 얘들도 생명력이 길어서, 생명력이 좋아서 겨울도 나고 이렇게 한번 심어 놓으면 계속 이렇게 자라는 것 같습니다. 이 전년초는 또 몇 년 있으면 이게 이 안에서 꽃도 피고 이렇게 한다고 들었거든요. 근데 아직 저희 거는 이제 꽃은 뭐 피운 적은 없는데, 하여튼 이제 요 전년초도 키우시면은 좋을 것 같고, 단 조심해야 될 건 이제 이게 가시가 상당히 이제 치명적이기 때문에 요 가까이 가실 때는, 만지실 때는 항상 그 장갑을 여러 겹 끼시고 그렇게 만져야 이제 안전합니다. 안 그러시면 이게 손에 한번 박히면 아주 눈에도 잘 안 보이는 가시이기 때문에, 이게 이제 한번 박히면은 고생을 해야 되거든요. 그런 걸 이제 조심을 해야 되실 것 같고, 저희 여기 잡초가 너무 많이 올라오네요. 오미자도 이제 여기 또 새로 여기 또 많이 올라가고 있고, 이런 데는 보니까 안 심었었는데 특이하게 이제 요 뿌리가 이렇게 옆으로 와서 오미자가 새로 여기 또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. 이게 오미자 뿌리고 이렇게 이제 뿌리를 통해서 이렇게 또 오미자가 번식을 하네요. 요건 또 잘라서 모종으로 이렇게 써도 될 것 같습니다. 아마 옆에 이런 것들도 이제 뿌리로 이렇게 옆으로 나오면서 생기는 것들 같은데, 이렇게 번식을 또 심지 않아도 자기들이 하니까 좋네요.
작년에 요 키웠던 요 2년 된 이제 오미자인데, 크기가 이제 조금씩 커져 가고 있습니다. 올해는 처음으로 아마 오미자를 좀 맛 정도는 이제 볼 수 있지 않을까 또 기대를 해봅니다. 몇 개 안 되지만 오미자가 이제 이렇게 열렸습니다. 감자 사이에 심었던 요 가지 크고 있는데 이제 너무 가물어서 그런지 좀 힘이 없어 보입니다. 그리고 여기 그 방울토마토, 이 방울토마토는 클 때 이런 격까지 나오면, 하여튼 방울토마토도 그렇고 오이도 그렇고 이 격까지 처리를 잘 해야 됩니다. 격까지는 무조건 이제 어릴 때는 이렇게 잘라줘야 되고, 여기 이제 지금 방울토마토 조그만 게 맺혔네요. 여기도 지금 이제 방울토마토 꽃이 폈고, 여기 나오는 가지 사이에 있는 이런 격가지가 나오면 어릴 때 제거를 해 주셔야 이제 이 방울토마토가 좀 더 키가 위로 올라가고 수확도 이제 많이 할 수 있거든요. 그런 점은 주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 감자가 좀 빨리 이게 좀 조생종인지 벌써 좀 누렇게 되고 빨리 들어 누웠죠. 그리고 그래서 아까 제가 한번 여기를 뭐 어느 정도 상황인지 보려고 캐보니까 이렇게 감자가 좀 자라고 있긴 있더라고요. 뭐 큰 감자, 이게 저희가 집에서 먹던 그 감자를 심은 거기 때문에 크게 뭐 기대는 좀 안 되지만, 그래도 이제 몇 번 이렇게 먹고 할 수 있는 이제 감자는 좀 나오긴 나올 것 같습니다. 이게 조금 있으면 이게 이 품종이 뭐 빨리 뭐 되면 좋긴 좋죠, 그죠? 근데 조금 지나면 이게 금방 이렇게 쓰러지고 이렇게 죽어버리더라고요. 그러면 아마 다음 주 정도는 이걸 또 캐서 아마 수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. 일단 감자도 벌써 이제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. 복숭아는 올해 적화도 안 하고 이제 적과도 안 했는데 뭐 적당하게 뭐 개수가 그렇게 많이 올해는 열리진 않았거든요. 그리고 자기 스스로 좀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그 과일 작은 것들은 스스로 이렇게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뭐 따로 적과는 안 해줘도 될 것 같습니다. 이제 복숭아도 이제 이쁘게 잘 커가고 있네요. 작년에는 여기 개미가 너무 많이 올라와서 그것 때문에 좀 걱정을 하고 그래 했었는데, 올해도 이제 조금씩 오르긴 오르는데 작년보다는 좀 덜 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아마 다른 풀들에다가 이제 잡초나 이런 다른 풀들에 진딧물을 옮기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올해는 좀 개미 정화 없이 이 나무가 잘 컸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옆에 기존에 있던 그 복숭아는 좀 많이 말라서 일단은 이제 베내고 이제 정리를 했는데, 일단 하기야 이게 너무 서로 너무 가까이 붙어 있어서 일단은 이제 하나가 없으니까 오히려 이제 이 나무가 좀 더 잘 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. 복숭아가 이제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. 여기는 복분자 심었던 곳인데 이쪽 복분자는 이제 꽃이 피고 여기도 좀 몇 개 폈네요. 한 5-6개는 먹을 수 있을 것 같고, 마지막 남은 저희 밭에 이제 복분자인데, 얘는 또 올해 또 커서 이제 잘 견디면 또 내년에 또 복분자 맛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.
벌써 보니까 딸기가 막 익었더라고요. 여기 보시면 작지만 딸기가 익었습니다. 어린 시절에 먹었던 그 딸기 맛인데요. 이거 잘못 땄습니다. 텃밭에서 이렇게 키우니까 바로 이렇게 딸기도 이렇게 맛볼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네요. 올해는 그래도 딸기를, 작년에는 하나도 못 먹었는데 있고 몇 개 이렇게 먹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. 이건 아직 덜 익었네요. 딸기도 이렇게 키우시면 한 번씩 뭐 일하실 때 이렇게 드실 수 있으니까 좋을 것 같고, 어이구 역시 확실히 이게 돼지 감자거든요. 성장 속도가 상당히 빠릅니다. 그래서 저 돼지 감자들은 크는 족족 좀 이제 배 가지고 이제 위에를 베주든지 해서 조절을 뭐 해 주셔야 되거든요. 돼지 감자도 잘 크고 있습니다. 오늘 여기 이제 배나무인데 와 보니까 배는 이제 전에 두세 개 이렇게 붙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두 개, 저기 세 개가 이렇게 자라고 있고, 이쪽 가지에도 이제 배가 하나 달려서 이제 자라고 있습니다. 약간 걱정이 되는 거는 요 잎에 보니까 약간 그래 이게 병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빨갛게 저렇게 잎에 이런 빨간 무늬가 있더라고요. 저게 무슨 병이라고 듣긴 들었었는데, 그래서 일단 제가 이거는 좀 안 좋은 바이러스 같은 게 온 것 같아서 이걸 좀 이렇게 생긴 것들은 다 보이는 쪽쪽 떼가지고 좀 멀리 버리고 했거든요. 이게 아마 뭐 제가 유기농이다 보니까 여기 좀 약을 치기는 좀 그런 상태라서 일단 보이는 쪽쪽 좀 멀리 이렇게 떼서 버려야 할 것 같습니다. 여기도 지금 그렇고 여기도 지금 아마 이게 찔레 이파리에 이런 게 많이 붙었던 걸 봤거든요. 옆에 찔레가 있어서 그런지 나중에 이 찔레는 한번 빼서 좀 여기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조금 해줘야 할 것 같습니다. 잎에 이런 거 혹시 뭐 아시는 분들은 알려주시면, 여기 농약을 저는 치지 않다, 되도록이면 안 치고 키우려고 하는데, 이거 농약 안 치고도 이런 거 방지할 수 있는 법을 아시면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보리수 열매가 계속 커져가고 있네요. 이렇게 커져가고 있습니다. 이게 나중에 뭐 새들이 아무래도 또 와서 저보다 먼저 공격을 할 것 같기는 한데, 뭐 이게 또 그물을 쳐야 될지 또 약간 고민입니다. 그리고 이 나무가 약간은 좀 뒤로 좀 잡아당겨서 지금 앞쪽으로 너무 기울어지고 있고, 이 가지 사이도 이제 좀 바람이 좀 통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촘촘한 것 같아서 약간은 뒤로 당겨서 지지대 같은 거를 하나 해줘야 할 것 같네요. 요 바깥쪽이 확실히 많이 제가 그 농사를 짓지 않던 새로운 부분이라 그런지 땅심이 좋은 것 같습니다. 요 마늘도 이제 아주 큼지막하게 잘 크고 있고, 여기 보니까 안에 좀 뿌리가 좀 이제 생기는 것 같거든요. 그리고 요 옥수수도 상당히 저 안쪽에 있는 것보다는
더 싱싱한 것 같습니다. 여기는 특별히 비료 같은 거 주지도 않고, 여기가 처음 마치 개간지처럼 처음 심은 곳인데, 오히려 여기가 저 안쪽보다 아무래도 뭐 영양분이 좀 많이 있어서 그런지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 호박도 지금 크고 있는데, 호박도 마찬가지로 요 사이에 나는 이런 격가지들은 제거를 해주고, 또 여기 꽃 피는 것들도 이 마디에서 한 10개나 이런 거 이후에서 이제 꽃이 피고 호박이 열려야 제대로 열린다 하더라고요. 너무 가까이서 이제 꽃이 피거나 하면은 그게 이제 제대로 호박이 되지 않기 때문에, 하여튼 빨리빨리 요런 사이에 꽃이라든지 또 이제 격가지가 나오면 빨리 제거해 주시는 것이 이게 좀 더 크게 빨리 자라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여기 옥수수는 상당히 그래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것 같네요. 여기도 지금 그 잡초가 저번 주에 이게 안 보이던 잡초가 이렇게 한 주 만에 정말 올해는 이 잡초들이 폭풍 성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주변에 텃밭이 가까이 있으시면 밭에 가셔서 부지런히 잡초 제거를 해 주셔야 이런 양파들이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거든요. 여기 옥수수는 또 키가 더 저쪽보다 더 크고 잘 자라네요. 여기가 아까는 엄지인데 워낙 요즘 날이 덥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엄지가 이제 보습이 좋고 해서 더 이제 잘 자라는 것 같습니다. 올해는 좀 비가 좀 와야 될 텐데 며칠 전에 오긴 왔는데 또 너무 작게 오더라고요. 한삼등굴들이 또 막 키 감고 하는데 이런 걸 좀 제거해 주셔야 되고, 여기 산마늘, 그러니까 산마늘들도 이 그늘이다 보니까 일단은 그래도 잘 이제 자리를 잡고 크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여기도 이제 물을 오늘도 한번 주고 가야 얘들이 좀 더 잘 클 수 있을 것 같네요. 양파들도 이제 여기 그늘인데 오히려 싱싱하게 잘 크고 있습니다. 바깥쪽에 대나무를 덮어 두었던 이 고구마들도 이제 땅내를 맞고 잘 이제 크고 있습니다. 이게 대나무를 이렇게 덮어주는 게 그늘지면서 얘들이 성장하는데 또 마르지 않게 하고 좀 도움이 되는 것 같네요. 멀칭을 하는 것도 괜찮지만 이런 식으로 좀 그늘이, 초기에는 그늘이 중요하니까 나무 같은 걸 가지고 바람도 통할 수 있고, 이거는 이렇게 해주면은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가죽나무도 이제 어느 정도 땅내를 맡은 것 같네요. 이 가지가 잘 올라오고 있고, 또 여기는 칡넝쿨이 또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. 전혀 자풀이 많은 텃밭에서는 이 풀 제거를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여기는 이제 곰치 심었던 건데 아직 잘 크고 있네요. 약간 이렇게 그늘이 얘들은 져야 더 잘 크기 때문에 이렇게 곰치 같은 경우는 약간 그늘이 지도록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곰치를 요 밤나무 밑에도 하나 심어줬었는데 이게 잎이 이렇게 쌓여져 있을까요? 약간 벌레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기도 한데, 잎을 이렇게 많이 똘똘 싼 걸 보면 무슨 알을 낳았든지 벌레들이 그렇게 해 놓았을 것 같습니다.
특별히 뭐가 없는 것 같기는 한데, 제가 이런 건 처음 보는데 좀 신기하긴 하네요. 아직까지는 뭐가 나와 있진 않는데, 밤나무 벌레가 무슨 알을 놓은 건지 끝까지 뭐가, 왜 잎이 이렇게 막 감싸져 있을까요? 끝까지 아무것도 없긴 없습니다. 근데 여기가 계속 이렇게 잎을 잘라서 이런 형태로, 이런 건 또 처음 보는 현상인데, 잎이 이렇게 잘려서 감기는 게 칼같이 자르듯이 이렇게 말아 놓았는데, 이게 뭘까요? 아마 무슨 곤충이 또 이런 짓을 한 것 같은데, 아마 여기 알을 낳았든지 뭐 그럴 것 같습니다. 참 이게 계속 진화를 곤충들이 하다 보니까 상당히 참 생명력이 좀 강한 것 같고, 곤충들은 또 신기하기도 합니다. 요 밑에 곰치인데 좀 너무 건조해서 좀 시들한 것 같네요. 여기도 곰치 있는 데는 좀 물을 주고 이렇게 가야 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오늘도 좀 이게 잡초 제거를 좀 하고, 또 물 줄 때는 좀 물도 좀 주고, 몇 군데는 또 지지대 이런 것도 좀 세워주고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. 올 때 보니까 이제 온 산이 이제 녹음이 짙고 푸르름이 가득하더라고요. 그래서 집에 있으면 이런 걸 이제 잘 못 보는데, 이런데 한 번씩 텃밭에 나오셔서 이제 오면서 가면서 이렇게 자연이 이렇게 무성해지고 변화하는 모습들을 보는 것도 정신도 힐링에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혹시 가능하다면 그런 텃밭 같은 걸 통해서 또 정신적으로 또 휴식도 얻고 또 힘을 얻고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5월 중순 텃밭에서 알려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